네, 하나의 사심 집중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사심 집중에 대한 의견과 관심이 녹아있는 시간이죠. 사심 뉴스통에서 사심 소식통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사심 소식통 시간입니다. 네, 뉴스통 뭔가 거창하기도 한 것 같고 해서요. 제가 조그만 소식통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저 혼자 이름 붙였다가 바꿨다가 네, 난리입니다. 네, 9회 업데이트 이후에 팟빵 댓글을 통해서 주황색 당근님께서 기다리던 팟캐스트가 올라와서 기분이 좋아요. 의견을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도 기다리던 댓글이 달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3월 4일에 댓글 2개가 달렸어요. 팟빵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사심 집중에. 갑자기 많은 분께서 오셨어요. 감사의 말씀을 제가 뒤이어서 드릴 거고요. 댓글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세월호 기영님께서 새날 추천 방송 듣고 왔어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네, 새날 추천 방송 듣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제가 듣지를 않았던 프로그램인데 그 팟빵에서는 굉장히 상위권, 뭐 3위, 8위, 뭐 이렇게 압도적인 순위권에 있는 방송이더라고요. 네, 트위터 매거진 새가 날아든다라는 팟캐스트인데 거기에 사심 집중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짧게 한 뭐 5분 정도? 추천 팟캐스트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 주셔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셨어요. 굉장히 작은 방송이고 구독자도 별로 없고 도와달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새날 추천 방송 듣고 오셨다고 하니 저도 환영하겠습니다. 저도 새날을 열심히 들어야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새날 추천 방송이 뭐지 하면서 찾다가 이 방송이구나 하면서 그 부분을 들었고요. 네, 하나의 사심 집중을 소개해 주시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답내 방문을 가야 하는데 방문을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불꽃놀이아님께서도 아마 듣고 오신 것 같아요. 불꽃놀이아님의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외갓집처럼 포근하고 차분한 방송 들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또박또박 한 자씩 적어봅니다.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시작은 미미할지언정 그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성경 비절을 가슴에 되새기곤 합니다. 2년여 팟캐스트 애청자지만 꽁지머리 부분의 사심 집중에 후기, 댓글이라는 것도 처음 써봅니다. 다운은 왜 하는 건지 몰라도 그냥 눌러보고 응원의 메시지 의미에서 하트도 눌러봐요. 초기라 뜸하게 업데이트되는 팟빵 같은데 승승장구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사심집중 팟캐스트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사심집중 파이팅. 그리고 저의 닉네임이 뭔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마 같은 날 3월 4일 새벽에 세월호 기영님과 불꽃놀이아님께서 댓글 남겨주신 걸로 봐서 추천을 듣고 놀러 오신 것 같고요. 시작은 미미할지언정 끝이 창대하도록 제가 좀 부지런히 봐야겠네요. 네, 팟캐스트 2년여 애청하시면서 처음으로 후기 써본다고 하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닉네임은 원하시는 거 자유롭게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불꽃놀이야 이렇게 닉네임으로 써주신 거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불꽃놀이야님께서는 사진도 같이 넣어주셨더라고요. 티타임, 뭐, 차 한 잔 할까요? 뭐, 이런 닉네임 제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붙여드린 닉네임보다 불꽃놀이야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방문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새날에서 소개해 주실 때, 뭐, 다운로드도 하고, 구독하기도 하고, 하트도 누르고 다 하라고 해 주시는 부분을 봤어요. 네. 그걸 하면은 순위가 올라가나 봐요. 예. 그래서 네.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운로드 많이 받으시고 구독하기 하시고 하트도 네. 응원의 의미에서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건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 어디서 사심 집중을 소개해서 듣고 오신 분들이구나 라고 이해는 되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심 소식통이니까요. 저희 사심 집중이 소개가 됐어요. 네, 하나의 사심 집중이 추천 팟캐스트로 소개가 됐나?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추천 팟캐스트로 소개가 됐는데 3월 4일 트위터 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새날이라고 부르는 이 팟캐스트에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팟빵에서 주로 항상 10위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카테고리는 뉴스 및 정치, 취미, 그래서 이슈나 뭐 정치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고 팟캐스트 소개글을 보면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트위터에서 뭉친 일반인 연합군이 주류 언론이 담지 못하는 트위터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날로 불러주세요. 새날은 꼭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새날이 뭐지 하면서 찾아가서 몇몇 편을 들어보고 또 사심집중이 소개되는 그 부분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매일매일 데일리로 업데이트되고 이슈에 대해서 풀어주고 하니까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댓글도 벌써 4만 개가 넘게 달려있고 13만여 명의 별점이 있고요. 구독하시는 분만 5만 명이 넘습니다. 네, 이런 대형 팟캐스트에서 하나의 사심집중을 집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 인사를 하러 댓글이라도 감사 인사를 하러 아마 찾아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놀러 오시고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는 분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구독자도 조금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날 3월 4일에 소개가 되고 3월 5일에 제 하나의 사심집중 녹음 준비하면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순위가 전체 순위 391위인 거예요. 처음이에요. 네, 제가 400 몇 위까지 한번 해보고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위력 그리고 업데이트한 다음날 한 400위 후반부를 한번 해봐서 들어주시는 분이 없지 않구나 네, 느낄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이런 느낌이구나. 깜짝 놀라서 그날 녹음을 하려다가 녹음 못했어요. 너무 놀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면서. 그러나 그 다음 날 지나고 하면서 이젠 또 순위권을 벗어났고요.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이래야 되는데 짧게라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찾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튠즈 통해서 들으시는 분도 많으시죠. 그래서 아이튠즈에도 제가 전체 카테고리는 거기도 150위까지만 노출이 돼서 순위 안에 들어갈 턱이 없고, 근데 사회 및 문화 카테고리에서는 제가 처음에 업로드할 때 한 50위 막 이렇게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거의 순위권에 안 들어가더니, 최근에 보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150위 안에, 사회 및 문화 카테고리 안에서. 근데 또 한 며칠 꾸준하게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저도 왜 이러지 했다가 아마 또 소개된 영향이 있나 보네요. 네, 그렇겠죠. 그러다 지금은 또 순위권에 없는 걸 확인하면서 반짝이는 반짝하는 반짝효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순간을 캡처해 보기도 하고 혼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막막했거든요, 요즘. 그러다가 이 사심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러다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면서 초심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검색을 하다가 블로그 하시는 분께서 요즘 즐겨 듣는 팟캐스트 방송 리스트 가운데 하나로 여러 개를 써주셨는데 거기 안에 하나의 사심집중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소리 없이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소리 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더 여러분의 사심 채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위권에 진입한 적이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트위터 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이 새날 방송에서 하나의 사심 집중을 얘기했다라는 이런 사실. 그러면서 거기 진행하시는 분이 4분이셨어요. 제가 들었던 편에는. 네, 심야 라디오 방송 같다. 힐링, 마음이 쉬어가는 정치 팟캐스트가 워낙 많은데 그런 것들에 논쟁도 많고 청취자분들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또 마음 쉬어갈 그런 시간 필요하지 않나. 밤 늦은 시간 틀어놓고 자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 CBS의 허윤이의 꿈과 음악 사이에 그 프로그램 느낌이 났다라고 하신 부분에 또 굉장히
좋았던 게 저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요즘은 좀 못 듣지만 대학생 시절에 엄청 즐겨 들었던 그 프로그램이에요.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라디오. 그래서 좀 성의껏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를 제가 티낸 것도 아닌데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성원으로 사진집중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회였죠. 116쪽 13째 줄. 주제가 재밌다라는 반응 많았고, 막 던지는 주제 여러분 좋아하시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주제 막 던져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류가 있어요. 오류는 또 수정을 해야 되니까 소식통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적어놓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이 많아서 참 정보가 틀린 게 있어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정정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도 들으시다가 이상한 거 있거나 정보성 얘기인데 틀린 정보가 나갔다. 그런 경우는 지적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8회 그래서 오류를 좀 수정하겠어요. 제가 타인의 영향력, 그러니까 8회 2부에서 책 소개하는데 타인의 영향력 작가 소개를 하다가 말콤 글래드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말콤 글래드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넛지 쓴 분이죠? 하고 제가 넘어갔어요. 휘리릭.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뭔가 찜찜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틀렸습니다. 네, 오류를 수정하겠습니다. 네, 넛지 쓴 사람은 넛지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넛지를 쓴 저자분은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입니다. 네, 그래서 네, 말콤 글래드웰이 아니다라는 걸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넛지는 네, 그래서 여기서 반짝이는 지식으로 넛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넛지 다 아시죠? 저 상식 공부하면서 엄청 옛날에 외웠던 것 같은데요. 사전적 의미는 옆구리를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고요. 넛지는 선택 설계자가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훼손하지 않고도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살짝 팔꿈치로 찔러서 행동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넛지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서점에 갔더니 리처드 탈러, 이 넛지의 저자분의 새 책이 나왔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결정적 1%, 사소하지만 치명적 허점을 공략하라. 이 책이 나와서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가격도 두꺼운 만큼의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 경제학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바라본 책인데 이 책도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넛지 재밌게 보신 분들이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리처드 탈러는 행동 경제학의 선구자이자 네. 경제학 교수로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말콤 글래드웰은 뭐냐? 네, 말콤 글래드웰도 저자인데요. 아웃라이어의 저자입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아웃라이어는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부제로 2009년에 나왔던 책인데요. 특별한 기회랑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두 가적 측면에서 상위 1%의 성공 비결을 분석한 이 책이 아웃라이어입니다. 예,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은 티핑 포인트, 블링크라는 이 베스트셀러를 낸 작가고요.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것들, 새로운 비즈니스 용어들을 만들면서 여러 통찰력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독자들을 사로잡았다라는 소개가 되어 있네요. 뉴요커즈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던 글래드웰. 네, 심리학과 사회학, 인류학 등을 비즈니스적 통찰력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저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잘못된 정보 알려드렸기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나의 사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하나의 사심입니다. 오늘 하나의 사심 소식통이 조금 꽉꽉 차가지고요. 늦게 왔네요. 막상 불판을 깔아놓으니까 민망합니다. 네, 사심 집중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10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얘기들은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그치만 민망하지만 준비하면서 저도 제가 1회부터 사심 집중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한글 파일에 차곡차곡 방송을 준비하기 위한 원고 쓴 것을 다시 한번 봤어요. 느낀 건 내가 참 욕심이 많았구나. 사연도 참 많이 담으려고 했고, 사심 곡간도 엄청 채우려고 책을 5권씩 소개한 적도 있고, 매우 심했구나 싶었습니다. 네. 열정이 넘쳐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인지, 네, 반성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사심 집중을 하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그 순간이에요. 처음 녹음을 하고 업로드를 하던 2015년 11월 중순의 날입니다. 제가 1회 업로드를 했던 날짜 찾아보니까 2015년 11월 23일 새벽이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업로드를 꾸역꾸역 겨우 하고 제가 시스템을 잘 몰랐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인 팟빵을 이용했음에도 시간이 나름 오래 걸렸어요. 하면서 막 화도 나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결국은 업로드가 돼서 기쁜 마음으로 네, 그러나 몇 시간 자지 못하고 제가 일정이 있어서 그때 4박 5일을 제가 그때 4박 5일 일정으로 문경을 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아침에. 네, 나를 찾아 떠난 여행 같은 걸 갔는데요. 템페스테이 비슷한 거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근데 핸드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못했죠. 어떤 반응이 있는지, 누가 듣고 있는지 그냥 난 이제 올렸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가서 5일 있다가 네, 핸드폰을 받아서 켜게 됐는데 금요일 늦은 오후에 그런 밀린 메시지랑 핸드폰으로 인터넷 하면서 이거 올라갔네. 정말 들어준 분들 있다. 그런 청취의 흔적들 이런 것들 느끼면서 내가 뭔가 해보자 했던 것들 그리고 해보자 했던 것들을 들어준 사람들 참여해준 사람들 뭐지? 하면서 방문해준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참 좋았어요. 네. 그리고 주제를 정하고 메시지 보내고 제가 메시지를 받고 뭐 그런 사연에 대해서 사연을 받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들을 종종 만나고 또 내가 만났던 콘텐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어떤 것들은 나누면 좋겠다라고 골라보게 되고 그리고 간의 수공업으로 제가 제 방에서 녹음을 하는 이 골방 라디오 같은 이런 모든 찰나의 순간들이 참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이 골방 라디오를 가능하게 하다니 어디에 닿을까 궁금해하면서 쏘는 전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또 잊을 수 없는 게 여러분의 이벤트인데요. 애청자 초록이님께서 이벤트 국립중앙박물관 루벤스와 세계의 거장들 전시회 티켓 나눔 하셨고 사심 나누비 분께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했고 이벤트 또 떠넘기기님께서 영화였죠.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전용 예매권을 나눠주셨는데 역시 사심 나눔이 한 분께 전해드려서 네, 잘 봤다라는 피드백도 받았고 네, 신비주의 도도님께서는 피아노 연주로 저의 귀를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의 사심이 오갈 수 있었던 장이었지 않나 하는 자평을 해보면서 네, 요즘은 뭐 재능기부 이벤트 뜸하긴 하지만 또 생기는 날이 오겠죠? 네. 그래서 지난 회차를 다 돌아보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지겨워하실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럼 주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지난해 돌아보면 1회는 당신의 사심은 1회 주제는 당신의 사심은 해서 지금 당신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신경 쓰고 있는 것 솔직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2회는 첫 회여서 뭐 고민 없이 그냥 그 상황에 본인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서 참여가 가장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2회는 추위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실용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왔고 3회는 2015년의 행복. 그래서 추상적인 행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일상어로 담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 발연기가 있었던 회였습니다. 네, 어떤 대화체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거의 그냥 국어책 읽었어요. 네, 연기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돼서 연기엔 재능이 없는 걸로. 4회는 크리스마스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나 계획을 나눴고요. 5회에서는 올해의 사자성어 여러분께서 많이 기억해 주시는 편인데 네, 올해를 지난해 2015년 돌아보고 본인의 그런 한 해를 담을 수 있는 4글자 단어를 선택해 달라라고 했고요. 2016년의 계획이 이어서 6회였습니다.
그리고 7회는 응답하라 추억의 아이템이었고요. 응팔 시리즈의 유행에 따라서 저희도 시대의 유행에 편승해 보았습니다. H.O.T와 제키로 점철되는 저와 동시대를 살아간 사심 나누이 분들의 얘기들을 마음껏 들을 수 있었고 8회는 116쪽 13째 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을 펴서 116쪽 13째 줄 문장을 저에게 보내달라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뜨겁게 참여를 해주셨고 놀라운 사실은 한 권도 겹치는 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은 작가의 라면을 끓이며를 소개한 사연을 읽으면서는 저녁 시간에 그땐 제가 녹음을 했어서 배가 고프고 정신이 없었던 그런 제가 있었던 기억이 나고 9회 취미의 재발견은 청취자분들의 의견 가운데 겹치는 주제였는데 취미에 대한 여러 가지 썰들 근데 이때부터 사심 집중 사심 수집에 좀 애로사항이 생겼어요. 참여가 점차 줄어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참여를 부탁드린 회의이기도 합니다. 또 10회 사심 집중 말하다. 네, 역시 메시지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대놓고 막말을 할 수 없어서 좋은 피드백만 받은 것 같아요.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서 참여가 저조했는지 역시 오랫동안 제가 다시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연 없이 그냥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나 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없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처럼 해야겠다라는 명쾌한 결론이 났습니다. 없으면 이제 뭐 없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하나의 사심에 이어서 사심 곡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심에 도움을 준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 시간이죠. 사심 곡간입니다. 네, 책을 소개하려다가 제가 소개하고픈 책은 많지만 아직 읽고 있거나 읽었던 걸 다시 정리를 해야 돼서 3월에 제가 다시 꼬부랑 글자를 만나고 있고요. 이번엔 기필코 꼬부랑 글자를 끝내리라. 그러나 끝낼 수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러게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마음이 좀 yor랑거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시점이 계속 현재에 있어서 현재를 즐겨야지 카르페 디엠 하다가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이 너무 현재에 있는 거 아니냐. 뭐 내일도 있을 텐데 오늘만 있는 거 아니고 내일도 좀 이제 걱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듣고 좀 그렇긴 하다라는 생각에 내일을 걱정하다 보니 또 이렇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그래서 게으름을 피웠던 제가 오늘은 음악으로, 소리로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과 곡간을 나누겠습니다. 다음번엔 책 얘기할게요. 좀 더 공들여서 책 읽고 나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년 전 제가 본가에서 연주했던 피아노 연주 들려드릴게요. 뭔가 최근엔 제가 치지를 못해가지고 예전 걸 뒤지다가 근데 뒤져보니까 뭐 가요 동요, 뭐 등대지기, 뭐 바위점 이런 거더라고요. 괜찮나요 그런 것도?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있나 해서 고전곡 중에 찾았습니다. 사랑의 기쁨이고요. 한 30초 안 되는 피아노 연주고 장폴 마르티니의 가곡으로 이탈리아 고전 가곡 중에 수작이라고 백과사전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연주 짧게 듣고 오실게요. 여러분 피아노 연주 제가 여러분의 오늘 귀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좀 소개할게요. 겨울이랑 봄의 길목인 것 같아요. 지금 3월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쯤에 들으면 좋을 노래들. 날씨는 아직 차가우니까 겨울 같지만 또 봄을 기다리면서 들을 수 있는 노래들. 제 맘대로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먼저 두 손 너에게라는 곡인데요. 스웨덴 세탁소 그리고 최백호 아저씨라고 해도 되나요? 최백호님
분께서 함께 부른 곡인데요. 네, 작사, 작곡은 스웨덴 세탁소의 최인영 씨가 있는데요. 이 스웨덴 세탁소라는 인디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왕세윤 씨, 기타와 코러스를 담당하고 있고, 최인영 씨는 보컬과 건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멤버 두 분이고요. 데뷔가 2012년 싱글 앨범, 해피 버스데이 화이츠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저는 우연히 듣게 됐는데, 듣고 난 이후로 계속 꽂혀서 하루 종일 이 노래만 들었던 날도 있어요. 물론 요즘은 아니지만. 근데 요즘도 한 번씩 들으면, 위로가 되는 힐링? 네. 그래서 간절한 위로가 필요한 순간 스웨덴 세탁소와 최백호가 함께 전하는 위로곡 두 손 너에게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처럼 모든 게 쉽지 않고 내가 그려왔던 꿈들이 점점 멀게만 느껴질 때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 우린 좌절하고 아파한다. 그 슬픔 속에서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주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데 곁에서 따뜻하게 넌 약하지 않다고 잘하고 있다고 충분히 아름답다라는 진심 가득한 위로가 필요한 날 듣고 싶은 노래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스웨덴 세탁소와 최백호 씨가 따뜻하게 부르는 노래고요. 이 노래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봤더니 최백호 선생님이 스웨덴 세탁소 멤버들이 직접 보낸 메일을 읽고 가사가 담고 있는 메시지에 감동해서 참여를 결정했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깊이 있는 이 최백호 선생님의 목소리 그리고 감성적인 보컬 최인영 씨의 하모니로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따뜻함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손 너에게는 할아버지와 손녀 혹은 아버지와 딸이 우연히 갖게 된 둘만의 시간에 밤하늘을 보면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모습을 담은 곡이라고 하는데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가사예요. 그래서 정말 대화 주고받든 노래로 주고받아요. 우리가 정말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순간 그리고 위로를 받는 순간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봄과 겨울의 이 길목에서 이 사이에서 간절히 뭔가 만져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노래 찾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백호 씨가 이 노래 중에 부르는 부분을 가사를 제가 조금 소개하면 걱정 말아라. 너의 세상은 아주 강하게 널 감싸 안고 있단다. 나는 안단다. 그대로인 것 같아도 아주 조금씩 넌 나아가고 있단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들어보시고 저와 그 감상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소개할 곡은 심규선, 루시아라고도 합니다. 심규선의 담담하게라는 곡입니다. 2013년에 나온 노래고요. 작사, 작곡 심규선, 루시아입니다. 네, 루시아, 본명은 심규선이고요. 가수로는 루시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저랑 같은 연생이세요. 1986년생이시네요. 네, 부럽습니다. 네, 친구네요. 네, 그래서 데뷔는 2010년도에 디지털 싱글 앨범 첫 번째 방으로 하셨다고 하고요. 네, 아마 에피톤 프로젝트 그 앨범 중에 선인장이라는 곡 차세정 씨 말고 이 심규선 씨가 부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로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양력을 좀 보니까 2005년도에는 29회 MBC 대학가요제 금상, 그룹 아스코로 금상을 탔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노래는 굉장히 감성적인 노래예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가사를 좀 보면, 담담하게 너의 앞에서 웃어 보이려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그댄 모를 거예요. 정말 모를 거예요. 생각보다 더나 많이 노력해요. 사랑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런 것들, 그러나 좀처럼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여러 감정들을 좀 묘사하는 노래. 왜 그 마음만큼 전달할 수 없음을 좀 드러내는 노래인 것 같은데, 겨울과 봄,
이 길목에서 들으면 굉장히 좋은 노래고 이 신규선 씨는 노래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곡도 들으면 좋으실 것 같고 저는 콘서트를 지난해 갔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놀랐어요. 워낙 발라드를 거의 하시는 건데도 표현력이 율동같이 뮤지컬 보는 것처럼 막 몸으로 몸짓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처음 전 발라드 가수들이 그냥 서서 노래 부르는 콘서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되게 새롭게 뮤지컬 보듯이 근데 좀 가까이 앉아서 시선을 어디 둬야 되지? 약간 그런 마음도 들었었는데 노래는 정말 잘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심규선 루시아의 앨범도 추천하면서 그 가운데 제가 요즘 듣고 있는 노래는 담담하게입니다. 또 여자 가수인데요. 안녕하신가요? 이라는 가수의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이라는 곡 제가 소개합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에 여러분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사, 작곡, 편곡 모두 안녕하신가요이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은 나를 설명한 게 만드는데 여름밤의 축축한 감성 안녕하신가요의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전 몰랐는데 좋아서 하는 밴드의 일원이었다가 솔로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앨범을 계속 내고 계시다라는 걸 이번에 알았네요. 저는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노래가 굉장히 그냥 잔잔해요. 제가 소개하는 곡 중에 이 노래가 가장 잔잔한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 불 꺼놓고 이 노래 들으시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가사를 조금 보면 수없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도 이유가 없는 밤이었지. 수많은 밤이 지나 이유를 모르던 밤들은 한낱 꿈이 돼버렸지. 이루어질 수조차도 없는. 네. 눈을 뜨면 더 어두운 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 안녕하신가영은 본명은 백가영 씨고요. 네, 87년생이시군요. 예, 좋아서 하는 밴드의 멤버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활동하시다가 2014년부터 솔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정준일 씨까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래를 또 많이 들고 왔네요. 욕심이 나서.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들려드릴 순 없고 네, 유튜브나 여러분의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찾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준일이라는 가수는 1983년생이고요. 소속 그룹은 메이트입니다. 요즘은 솔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05년 제16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은상의 수상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꽂힌 노래들은 지난 앨범 노래들인데 최근에 앨범이 나왔대요. 제가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 사실을. 그래서 공연도 하고 이랬나 봐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난 앨범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새로 들어보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정준일 씨의 노래 중에 안아줘, 괜찮아, 고백, 새겨울 이런 노래들을 제가 요즘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새겨울이란 노래를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2013년 나왔고요. 새겨울 앨범에 먼저 싱글로 나왔었고 2집 앨범에 이제 리믹스드 버전으로 다시 나왔는데요. 작사 작곡 정준일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오늘은 다 싱어송라이터네요. 그렇죠? 작사 작곡도 하는 가수들의 음악인데 새겨울에 대한 소개글이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어 더 막막하던 시절 우리는 가끔 시간이 멈추어버리거나 훌쩍 지나버려 그 모든 아픔이 한순간에 잊혀지길 바란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처럼 물리적인 시간마저 한순간에 동결되어 몇 년이 지나 다시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기도 하고 말이다. 그 모든 후회와 눈물의 시간이 흐르고 결국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품에 파묻혀 치유하고 나왔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곧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 용기를 깨우치게 된다. 맞아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 기나긴 겨울의 밤 추위와 외로움 겨울을 견디며 봄을 틔우던 나무 우리도 그들처럼 죽음 같은 1년 긴 잠을 자다가 깨어났을 때쯤 푸르른 새 잎사귀와 분홍빛 꽃을 다시 새로운 시작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지금 순간 여러분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고요. 안아줘라는 노래와 그리고 괜찮아 이거는 사랑 노래거든요. 뭐 대부분 사랑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네, 고백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종종 정준일이라는 가수의 노래 요즘 빠졌던 날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노래 몇 곡을 소개했고요. 또 한 주간에 벌써 이제 뭐 일주일 넘게 지났네요. 그쵸? 지난 2월 말, 3월 초 필리버스터 열풍이 있었잖아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우리나라에서 43년 만에 시작이 됐고 국회 선진화법 제106조 2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이었어요. 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 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야당이 꺼내들었던 이 카드였는데 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몰입을 하느라 책도 많이 못 봤고 2월 말은 그랬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적어놔서 다시 한번 갑자기 깨닫게 돼서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었는지 필리버스터 궁금하고요. 굉장히 저도 뜨겁게 바라보다가 뒤에는 거의 시청을 못했어요. 뒷부분 이제 뭐 그만 중단하겠다 뭐 이런 부분 한 초반에 한 3, 4일, 5일은 굉장히 뜨겁게 거의 뭐 계속 그냥 틀어놓고 있다가 라디오처럼 뒤에는 거의 못 봤는데 38명의 야당 의원이 연달아서 192시간 25분의 발언을 했대요. 역대 최장 발언 기록들이 줄줄이 세워졌고 국회 방송이 중계를 했죠. 그래서 하루 시청률이 평소의 20배 수준이었고 SNS에 관련 이야기가 폭발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유행어도 생겼죠. 마이 국회 텔레비전 그리고 필리버스터 스타 뭐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23일에 시작해서 3월 2일에 종료가 됐고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9일간 진행이 됐고 2일 밤에 이 필리버스터가 끝난 다음 2일 밤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JTBC 썰전 주제도 이런 부분이었는데 네, 제가 봤어요. 네, 여러분도 썰전 보시면 그 상황들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근데 많은 얘기가 나오고 당시에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저는 아직도 참 굉장하다. 네. 네티즌은 굉장하다라고 느끼는 게 여러 창작의 날에 그리고 여러 촌철살인 이런 것들을 또 간만에 느낄 수 있었던 네,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리에 집중해서 사심곡간을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리버스터 43년 만에 국회에서의 무제한 토론 소리 이런 것들도 기억이 나서 여러분과 그 기억의 한 편을 공유합니다. 여러분도 뭐 잠깐씩은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주류 뉴스가 전체 내용을 전달해 주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계속 그 국회 방송을 전해주는 뭐 여러 대한 미디어도 있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새로운 소리에 뭐 관심 가지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리, 제가 지난날 비 오는 날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외출하는 길에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제가 잠시 녹음을 했었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걷는 소리, 비 오는 소리, 주변 소리, 차 소리 등등 제 또각또각 굽소리가 제일 잘 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 걸어야 되고 걷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고 싶은 그런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 시간이어서 한번 짧게 들어보실까요? 네, 오늘 사신국가에서는 소리의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네, 제가 1년 전에 본가에서 쳤던 피아노 소리, 사랑에 이쁜 장폴 마르티니의
곡이었고요. 그리고 노래들은 스웨덴 세탁소와 최백호 씨가 함께 부른 두 손 너에게, 안녕하신가요의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 네, 노래들은 스웨덴 세탁소와 최백호의 두 손 너에게, 그리고 심규선의 담담하게, 이어서 안녕하신가요의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 그리고 정준일의 세겨울 외 여러 곡을 여러분께 추천했습니다. 여러분도 찾아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2월 말과 3월 초를 달구었던 필리버스터, 제 걷는 소리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네, 하나의 사진집중 10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기나긴 마음의 마실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실은 즐거우셨나요? 네, 참 마실이라는 단어가 표준어로 인정이 됐습니다. 마실이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이라는 뜻이랑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뜻 가운데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이라는 뜻에 대해서만 표준어로서의 지위가 인정이 됐습니다. 2016년 1월 1일, 네, 올해 1월 1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반영이 됐는데요. 네, 국립국어원이 1999년 표준 국어 대사전을 발간한 이후에 언어 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단어를 계속 검토하고 또 표준어로 인정하고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잠깐의 상식 들려드렸고요. 네, 이렇게 사소한 상식, 소소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 마실 주제 마치기 전에 소개하면서 마무리합니다. 11회 주제는 3월 이야기입니다. 봄의 계절인 3월, 학창시절엔 시작을 의미하곤 했었는데요. 3월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과거, 현재, 미래 등 아무거나 좋습니다. 3월에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추억, 먹거리, 음악, 영화, 책 다 좋은데요. 여러분의 일상 곳곳에 다양한 얘기들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3월에 대한 썰 기다리겠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정도까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연은 여러분이 편한 통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은 hananessen86@gmail.com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진 집중하세요.